지금 만약에 현금이 있고 나는 이 현금을 그냥 은행에 맡기긴 싫은데 지금 주식에 투자하기도 좀 많이 무서워. 그렇다면은 이게 그 해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 새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매주 일요일마다 돌아오는 그 시간입니다. 매주 기리과 함께 오늘도 한번 같이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리. 자, 주말 사이에 조금 큰 소식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미국이 갑자기 또 이렇게 우리에게 선물을 주는 걸까요? 상호 관세에서 스마트폰, 컴퓨터 등을 제외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당연히 애플과 삼전에게는 혜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처음에는 반도체 관련 이야기도 꺼내서 이제 반도체도 엄청 좋으려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트럼프가 한 번 더 말을 했습니다. 반도체 관세에 대해서는 내일 답하겠다, 구체적으로 말하겠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이제 관세가 나타날지는 지금까지는 알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는 일단 눈치 보기를 하고 여기서 컴퓨터는 아니고 당연히 스마트폰이겠죠. 오랜만에 스마트폰 관련주가 불기둥을 세울지 내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트럼프가 말 잘해서 반도체도 같이 갔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최근 많이 힘들었습니다. 우리 맞죠? 그럼에도 우리 코스닥은 상호관세 이후 G20 수익률 2등이었다고 합니다. 코스피는 5등이었다고 하고요. 그만큼 힘들었는데 우리는 나름 잘 버틴 나라 중 하나였다는 거고, 많이 빠진 나라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10%씩 급락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힘든 시간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는 계속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이번 주 코스피 어땠나? 바닥 쭉 갔다가 그래도 많이 올라왔네요. 1.3% 하락으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번 주 월화수가 진짜 지옥이었습니다. 음봉색이 박힌 거 보세요. 그리고 삼성전자도 어느덧 55,000원, 여기까지 다시 올라온 모습. 다음으로 코스닥은 오히려 이번 주에 1.1% 올랐습니다. 이 와중에 알테오젠도 120일선 이탈했다가 다시 올라오는 모습. 이제는 코스닥, 이거는 쌍바닥이다 라는 생각이 딱 절로 들어요. 그리고 매동도 외국인의 매수가 살짝 돌아오기 시작하고 있죠. 그리고 연기금의 매수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환율입니다.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27원이나 하락해 1426.3원. 뭔 환율이 고무줄도 아니고 1500원 간다라고 했던 게 불과 한 3일, 4일 전이었던 것 같은데 1400원을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가 강하게 들어올 가능성도 있겠죠.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 유가는 바닥권에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네요. 61.5달러. 미국 시장입니다. 다우, 나스닥, S&P 전부 다 상승하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상승하고 출발해 주겠죠. 그리고 나스닥 주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주봉 120주선 보라색 선입니다. 이때까지 항상 이게 깨지면 대부분 쭉 올라오는 모습을 나타냈어요. 물론 금리 인상기, 러시아 전쟁 때는 조금은 더 오른쪽으로 기는 모습이 나타나긴 했으나, 하지만 어차피 1년 뒤에는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 우리가 이 오른쪽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예전처럼 그냥 V자로 쭉 올라가는 장이 나타날지, 아니면은 요렇게 한 번 더 빠졌다가 오른쪽으로 기었다가 그러면서 결국 금리 인하기 사이클이 돌면서 올라가는 그러한 시나리오가 나타날지 모르겠으나,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한 달이 지나든 3개월이 지나든 1년이 지나든 결국은 회복하더라, 결국은 나스닥 2만 포인트 찍더라, 이 부분이 이제 거의 불변의 진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피어앤그리드 인덱스도 많이 회복을 했습니다. 4까지 떨어졌다가 이제는 13까지 올라온 상황이고, 이때까지 이 녀석이 10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무조건 매수 기회였습니다. 금융위기, 코로나, 그리고 지금이었다고 하죠. 자, 그리고 이제 이거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미국 금리가 좀 많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불안하신 분들도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느덧 4.495, 4.5까지 올라온 상황. 자, 그런데 개인적으로 4.5, 여기는 이건, 여기 보시면 2024년, 2023년부터 차트거든요. 4.5 이상에서는 그렇게 오래 머물지 않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금리 인하 사이클이고요. 결국은 이것 또한 떨어질 것이다. 나스닥이 120주선 깨면은 다시 올라오는 것처럼 이 친구도 결국은 떨어지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미국 채권에 투자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만약에 현금이 있고 나는 이 현금을 그냥 은행에 맡기긴 싫은데 지금 주식에 투자하기도 좀 많이 무서워. 그렇다면 이게 그 해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바로 TLT라는 곳에 투자를 하는 건데, 미국 채권 하락에 베팅하는 겁니다. 금리 인하가 장기적으로 되면은 이제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가는 거에 베팅을 하는 거고, 결국 뭐 장기적으로 다시 또 제로 금리 쪽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차트를 보시면은 코로나 때 그때 제로 금리 갔을 때 있죠. 이때 179달러까지 간 적이 있었던 ETF이고, 지금 가격은 86달러, 완전 최하단에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진 않을 것 같다. 그렇다면 지금은 최고의 투자 타이밍이라고 볼 수 있고, 기대값은 일단 배당을 매년 4.1%를 받을 수 있고요. 이것만 해도 대단하죠. 거기에 플러스 제로금리까지는 뭐 꿈도 꾸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오르면은 주가 차익은 한 30에서 50%까지도 충분히 2년 사이에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쏙쏙 들려오고 있죠. 뭐 내년에 금리를 100bp를 인하하니 많이, 뭐 올해 50bp를 인하하니 많이, 그럴수록 이 주가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고배당인데 수익까지도 거의 확실하게 챙겨줄 수 있는 단 하나 리스크는, 진짜 미국 경제에서 뭐 이상한 신호, 갑자기 인플레가 미친 듯이 올라가지고 금리 인상을 한다, 그런 얘기가 나타나면 단기간은 조금 더 빠질 수는 있겠으나, 하지만 그 또한 역시나 미래에는 금리가 인하될 수밖에 없다는 거, 그 부분을 생각한다면 진짜 좋은 투자처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꼭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TMF 그 3배짜리 있죠, 그거를 사라는 건 아닙니다. 일단 TLT 사고, 혹시나 얘가 좀 더 떨어진다, 그럴 때 이제 조금씩 팔아가지고 TMF로 바꾸는, 아니면 이게 오른쪽으로 기어가는 게 아니라 갑자기 이제 올라가는, 보통 이렇게 각도가 생깁니다. 각도, 그때 TMF로 바꾸는 그런 전략을 쓰는 게 맞겠죠. 괜히 TMF를 먼저 샀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계좌가 녹는 경험은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입니다. 주말 사이에 슬금슬금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0.5% 이상 상승 출발 전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내일은 일단 행복하게 출발하겠네요. 자, 다음 주 증시 전망입니다. 하락장이 끝난 걸지는 우리가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오른쪽 차트는 우리가 100% 예측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설령 이제 하락장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V자로 올라가는 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까 보셨죠? 오른쪽으로 기면서 조금은 재미없는 장이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지만 그 안에서도 새로운 주도주는 계속 피어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일단 지금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정책주겠죠. 그 중에서도 AI가 꿈과 희망이 있는 섹터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이어서 로봇과 자율주행도 같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는 분명 오는 미래라고 생각하고 있고, 분명 한 2년에서 3년 사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카카오 택시가 무인으로 돌아다니는 그러한 시기를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이클이 도는 섹터는 반도체, 2차전지, 화학, 태양광, 이 친구들도 일단은 관종 추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당장 내일은 일단 지금까지 봤을 때 스마트폰 관련주가 오랜만에 불기둥을 세워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트럼프 시대에 살고 계신 기분들 진짜 고생 많으시고 좋은 결과로 꼭 여러분들에게 다가가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다음입니다. 연기금 외국인의 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기금입니다. 삼성전자, HD현대중공업, 삼바, 하나유로스페이스, 하나오션, SK하이닉스, LG엔솔, HMM, 알테오젠의 매수. 다음으로 외국인입니다. ABL바이오, 한국전력, SK텔레콤, 현대글로비스, 산일전기, 안랩, 펩트론을 매수하고요. 마지막으로 개인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레버리지, 기아, 미국 S&P 500 ETF, 코스닥 레버리지, 네이버, LG전자를 매수합니다.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복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대부분 관세 이야기밖에 없었죠. 글로벌 증시가 완전 박살이 나는 하루였습니다. 블랙 먼데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항생이 10% 넘게 급락했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AI 관련주가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대선을 앞두고 이제 정책 쪽에서 AI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장중 크게 올랐으나 증시 분위기가 나빠서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하기도 했었습니다. 목요일입니다. 갑자기 트럼프가 이제 비둘기를 날려줬죠. 관세 90일 유예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스닥이 무려 12%나 폭등하는, 이때까지 역사상 두 번째로 가장 크게 오르는 하루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등장에서 가장 강했던 섹터 볼 필요가 있겠죠. 온실가스, 전선 전력 설비, HBM 및 반도체, 2차전지, 미용기기, 조선해운, 우주항공, 로봇, 여기까지가 먼저 반응했다는 거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금요일에는 미국이 뭔가를 사재기 하고 있다, 그 소식이 나타나면서 화장품, 한국산 선크림 관련주가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민주당 쪽에서 웹툰 엔터 이쪽을 미는 정책도 꺼냈어요. 그러면서 웹툰 관련주 3개가 연달아 상한가 가는 모습.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에 무슨 일이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입니다. 팔도 라면 및 음료 가격 인상, 골드만삭스 실적 발표. 화요일입니다. BOA, CT, 존슨앤존슨 실적 발표. 수요일입니다. 미국 3월 소매 판매 및 산업 생산 발표. ASML 실적 발표.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 되었군요. 중국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금토일가 열립니다. 일단은 동결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깜짝 인하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ECB 기준금리 결정, 미국 옵션 만기일이 있습니다. 민주당 게임 특위 소통 간담회가 있습니다. 게임 관련 이야기가 나온지 보도록 하고, TSMC 넷플릭스 실적 발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홍콩 휴장이 있습니다. 다음 주 일정입니다. 이제 여러 가지가 있고 테슬라 실적 발표가 있네요. 한번 보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달력입니다. 3초 뒤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